윤철중입니다. 부산 모터쇼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 저도 참석을 해서 우리 금양 관계자분 모시고 또 인터뷰를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좋은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안타깝게 이 화재 사고가 발생을 해서 많은 희생자분들이 나왔습니다. 예, 나왔고 또 오늘도 지속적인 그 실종자 찾는 수색이 이루어지면서 사망 실종자가 조금씩 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어저께 제가 저희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글인데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이렇게 또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제가 왜 더욱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커뮤니티 가족분들 중에 또 이차전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금양이라고 해서 잦은 사고들이 안 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참 안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또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또 진행을 해드린 거예요. 오늘도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또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산업을 뛰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산업까지도 뛰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르고 특별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또 많은 분들이 금양 관련해서 이제 방송에 또 좋은 글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 남기시는 분들은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예? 재수 운 붙었으면 투자하지 마세요 금양에. 뭘 이런 거를 댓글을 여기다가 남깁니까? 다 정리하고 나가십시오 그냥. 이 대한민국 첨단 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들을 단지 주식과 주가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은 큰 여러분들 실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 투자자들은 기업의 주인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그 기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특히 그 안에서 피땀 흘려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금양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주가랑 사업 전개만을 비판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주말과 야간까지도 진짜 불사하고 일하시는 저랑 소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많은 분들의 이 노고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그런 분들은 주식의 주자도 모르세요. 이 금형이라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산업과 기업이 성장하고 하나하나 쌓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가 그 수익을 창출했을 때 그 보람을 느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일을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주식 투자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얻을 수는 있을지언정 장기적인 자산 증대나 노후 보장 제가 봤을 때는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거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다 정리하고 나가십시오. 이런 얘기 여기다가 달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안 좋은 그 욕설 그런 거 하는 부분 제가 작년 12월에도 세 분 실제로 고발을 해서 잡았습니다. 예, 손대인 소장님께서도 그 한번 잡아서 실제로 만나셨잖아요. 제가 그것도 방송 콘텐츠에서도 제가 올려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두 분, 예, 저희 법무팀이랑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법적 경고문까지 메일로 발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없는 부분을 갖고서 지어내고 허위 정보로 계속 비방하고 기업을 비방하고 사람을 비방을 하고 1차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지속적인 이런 부분들은 이건 악의적인 게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이 전지산업의 성과 뒤에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땀과 노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헌신을 경제적 수치로만 평가하지 않고 그들의 노고와 헌신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주식 시장도 안전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 시장만 안전한 시장이 되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투자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산업이 발달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다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까지도 이렇게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대한민국의 산업의 영웅들의 명복을 빌면서 부상자분들도 빠른 회복을 기원을 합니다. 자, 그리고 SM랩 상장 언제쯤 하나요?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답장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SM랩 기술 특례 상장 신청입니다. 그냥 IPO 신청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 4-5번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예비 심사 승인 결과는 통상적으로 약 3개월, 많게는 4개월까지도 소요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SM랩이 2024년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4월 18일 날 상장 신청을 진행을 했죠. 완료를 했죠. 그래서 심사 승인 결과는 2024년 예측입니다. 7월 중순쯤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보시면 어저께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시주총이 7월 5일이면 언제예요, 여러분들? 토요일, 금요일입니까? 네, 금요일이네. 5일. 그래서 중순이면은 7월 5일 날 임시주총 소집 통지죠 해서 주총 주주님께서 근본 주주총에 참석해서 의결권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결 해당 부분에 대한 부분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저희 커뮤니티에도 SM랩 주주분들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보고도 막 투자하라고 이렇게 권유해 주시고 막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아무튼 이거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7월 5일 날 임시주총이 마무리되면 그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그 다음 주 8일에서 12일 날 관련 또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최근에 뭐 상장 신청 기업들의 평균적인 심사 기간을 제가 확인을 또 해봤어요. 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특례 상장 신청이고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한 그 인정을 받았던 부분도 분석을 또 해드렸죠. 그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서 SM랩이 상장 심사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몇 년 전에 진행을 해서 그때 이제 자진 처리를 했을 때 투자금 확보, 캐파 증설 관련, 공장 건설 투자금 관련해서 이제 저거 됐는데 금양이 지원 사격에 나섰어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자금 확보부터 시작해서 기술력까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오늘도 제가 커뮤니티에서 잠깐 공유를 또 해드렸는데 지금 테슬라에서도 지금 4680 관련해서 이제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잠깐 접목을 지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얘네들도 서로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내용을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중장기 공급 계약 논의의 촉각이다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어요. 뭐 내용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분석해드렸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정주식 전무가 이야기한 부분이 선수주 후 증설 형태로 보통 이제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이 투자를 진행을 하지만 금양은
공급처가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 말은 즉선 증설 후 후수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원통형 배터리는 가장 표준화가 잘 된 폼팩터이기 때문에 먼저 생산한 뒤에 판매를 해도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원통형 배터리 셀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여러분들 표준화된 폼팩터가 맞습니다. 관련해서 여기에서도 나와요. 예,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전자기기에도 사용이 될 수 있어서 수요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안정적이라는 이야기고, 따라서 선수주 증설이 아닌 선증설 후 수주 전략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지금 이제 보는 내용에 따르면 18650, 2170 등 이제 원통형 배터리 셀을 사용을 해서 성공적으로 모델 S, 모델 X, 모델 3 뭐 다양한 전기차를 출시를 했어요. 특히 파나소닉과 이제 협력을 해서 기가팩토리에서 대규모로 원통형 배터리 셀을 생산을 하고 있죠. 테슬라가 초기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생산 능력을 먼저 확보를 하고 이후에 차량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뭐 BMW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앞으로 이 전기차는 뭐 효율적인 측면, 안정적인 측면, 주행 거리적인 측면, 그 다음에 뭐 충전, 인프라 관련 측면 모든 부분에서 이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변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LG 에너지 솔루션도 선수주 후 증설 전략을 사용해 왔어요. 이거는 고객사 수요를 확실히 확인한 후에 그에 맞춰서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방식인데, 원통형 배터리 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투자 전략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 셀은 높은 표준화와 광범위한 사용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선증설 후의 수주 전략이 타당하다고 본다. 예. 대규모 생산 능력을 먼저 확보한 뒤에 기장 공장에서 다양한 시장에 공급을 함으로써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최근 테슬라 4680 배터리셀이 연말까지 가장 저렴한 공급업체 배터리셀과 비용면에서 동등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5월 달에 이미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예, 5월 달에 이미 관련해서 나왔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2개월 전에 나왔던 내용, 그 다음에 이 부분은 5시간 전에 또 이제 신뉴스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금양과 접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한 게 이 원통형 배터리, 이 4680 배터리 셀이 제조 효율성 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셀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배터리 생산이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인정을 하면서도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양극재와 리튬 정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또 강조를 했어요. 4680 배터리 셀의 비용이 현재는 더 비싸지만 작년 공급업체 셀의 비용보다는 낮다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테슬라는 연말까지 비용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4680 배터리 셀의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 일부 비판하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쓱 봤는데, 4680 배터리 셀의 원형 설계로 인해서 더 많은 공간이랑 이제 무게가 필요하고 냉각이 더 어렵다. 조립 부품이 많아져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여러 번 거짓말을 해왔다는 그런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양이 개발을 해낸 469 배터리는 테슬라의 4680 배터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원형 배터리 셀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금양에서는 이미 진행을 SM랩과 하는 부분을 보여줄 것이고, 469 금양의 배터리는 더욱 높은 에너지 밀도와 개선된 또 열 관리 시스템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4680 배터리와 비교해서 훨씬 더 나은 성능을 제공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은 뭐 박순혁 작가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죠. 금양 배터리 기술력 따라올 수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자국에서도 머스크 라이즈 얼랏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 많은 머스크다,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입증된 게 없잖아요. 그리고 리튬이랑 뭐 양극재를 확보 계획을 뭐 하고 있다고 이제 전략을 짤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한 어떤 뭐 건식 양극재에 대한 입증 경로도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도 얘기를 했어요. 드라이 캐소드. 네? 이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머스크는 많은 거짓말을 한다. 4680 배터리 셀은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원형 모형 때문에 13% 스페이스 공간이랑 약 8% 더 무겁고 냉각이 더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쪽 업을 좀 잘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평평하거나 각형 셀에 비해서 조립할 때 더 많은 부품 필요하고 더 많은 실패 지점이 있어서 조립 비용이 7에서 20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간다. 이는 완전한 크기의 평평하거나 각형 셀을 사용하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4680 팀, 이 4680 팀이 11월까지 비용 효율을 달성을 하지 못하면 머스크에 의해서 팀이 해체될 것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다. 이 얘기 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또 지금 테슬라의 4680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4680 배터리용 양극재를 LG에서 구입하고 있다. 양극재구나. LG화학에서 구입을 하고 있나 보죠. 그리고 건식 양극재에 대한 입증된 경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면 이미 완료되지 않겠나. CATL은 테슬라의 구조적 팩의 35% 정도의 무게와 공간을 차지하는 니켈 셀을 30% 더 저렴하게, LMFP 셀을 50% 더 저렴하게 생산을 하고 있다. 머스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CATL 기술 배터리 공장을 지은 것이다. 테슬라 배터리 사용의 50% 이상이 CATL의 LFP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인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댓글에는 당신은 일론 머스크를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중상모략하며 테슬라 배터리 기술팀 전체를 조롱하고 있다. 모든 훌륭한 전문가들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이 정주식 전무의 이야기처럼 신뢰성 검증을 통해서 우리 금양은 품질을 인정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미 인증을 받았고, 고객사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공급 요구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삼성 SDI의 초창기 배터리 사업을 이끈 전문가들 다수가 금양에 와 있는 점을 어필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말을 하는 이 신뢰성 검증을 통해 품질을 인정받았다. 여기에 대한 이 신뢰성 검증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 금양의 배터리 신뢰성 검증은 여러 단계의 엄격한 테스트와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미.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또 하신 바가 있어요, 사실.
자, 제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장석영 부회장님의 인터뷰 말씀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윤철중 대표, 윤철중 TV께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저희가 이제 469 이번에 개발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 말이 되면은 부산 기장에 생산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월부터 2170이 2억 셀, 또 6월부터 4695가 1억 셀에서 3억 셀총 16.2기가의 캐파로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469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능 검정 또 뭐 양산 이런 데서 공정 검증이 많이 돼가지고 배터리 자체에 대해서는 검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배터리 자체에서 검증은 전기적 특성 테스트, 배터리의 용량, 출력, 에너지 밀도, 충전 및 방전 효율 등을 여러분들 평가를 합니다. 다양한 온도와 조건에서 배터리의 성능을 측정을 해서 안정성을 확인을 하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함께하는 그 인재, 우리 인력 진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정말 하루가 1년 같았다, 그렇게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장석영 부회장님께서 하루가 뭐 한 달 같이, 한 달이 1년 같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고, 이제 곧 가시적인 성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곧이라는 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올해죠. 올해 안에 이런 수면 위로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배터리 관련 그 특성 테스트, 그 다음에 열 관리 테스트, 고온, 저온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잘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배터리 셀의 발열과 특성과 이거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지를 또 평가를 할 것이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수명입니다. 여러분들, 수명 테스트, 반복적인 충방전 이 리셋 사이클을 통해서 배터리의 내구성을 평가를 해요. 장시간 사용 시 성능 저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안정성 테스트죠. 안정성 테스트. 과충전, 과방전, 단락 등의 이제 극한 상황에서 배터리의 안정성을 검증을 합니다. 물리적 충격이 될 수가 있고, 압력, 관통, 여러 가지에 대한 저항성을 테스트를 할 거예요. 금양은 이러한 신뢰성 검증을 통해서 품질을 입증을 했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차분하게 고객사들과 협상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초 니켈 함량 97%의 양극재까지 탑재되어 있는 이런 금양의 배터리에 대한 공급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잠재 고객사에게 배터리 샘플을 제공을 해서 초기 테스트를 진행하게 하죠. 초기 접촉과 샘플 제공이란 그 내용들이 있는데, 샘플 테스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품질 개선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배터리 기업들은. 그래서 기술 미팅뿐만 아니라 뭐 데모 그런 부분, 고객사 기술 미팅을 통해서 금양의 배터리 기술과 성능을 설명을 할 것이고, 또 데모를 통해서 배터리의 실제 작동 모습, 앞으로 10월 달에 이제 기장 공장에서 또 이제 설명회가 있어요. 이때 이제 시위 운전을 또 진행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이제 수면 위로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고객사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제 품질 인증을 신뢰를 받고 정식 계약 체결을 통해서 배터리 공급을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금양의 배터리가 양산, 그 다음에 수주가 나올 때까지 제가 직접 떼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저희 커뮤니티 입장 신청 방법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입장 신청 많이 해주시고, 간단한 인증 절차를 통해서 입장을 시켜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부산 출장 때도 실시간으로 커뮤니티 내에서 많은 정보들을 또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금양이 삼성 SDI의 초기 배터리 사업을 이끌었던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고, 높은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류광주 회장은 그 화학 등 관련 소재들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배터리 소재 혁신을 또 이제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 그 다음에 이제 SM랩과
함께 이제 나아가는 이런 요소들이 금양이 2000지 시장에서 크게 여러분들 게임 체인저로 앞으로 몇 년 뒤에 부각을 할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2170 배터리는 전기차보다 이륜차, 전동공구, 로봇, 무정전 전원장치, 방산에도 제가 사용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AI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에도 사용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륜차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동남아시아 쪽 뭐 전기 스쿠터, 그 다음에 그쪽에서 실제로 전기 자전거, 전기 스쿠터 등의 이제 전력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쪽 시장을 협력할 그런 또 전략 등이 있을 수가 있고, 전동공구는 앞서서 장호철 상무님이 이야기를 했었나? 기사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전동공구 뭐 보시 쪽이나 이쪽 드릴, 그리고 뭐 톱, 그리고 가볍고 강력한 전력을 이렇게 제공하죠. 2170에서. 그리고 로봇, 산업용, 그 다음에 서비스용 로봇에 사용이 돼서 장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데, 그 다음에 UPS, 이제 무정전 전원장치인데, 전력 공급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서 중요한 장비에 지속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방사는 군사용 장비 및 무기 시스템에 사용돼서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무정전 전원장치 UPS 같은 경우에는 전력 공급이 중단이 될 때 중요한 장비에 지속적으로 전력을 공급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이건 뭐 다 아실 거예요. 어디가 있겠습니까? 통신센터, 병원, 데이터 센터, 이런 곳에 이제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방산 분야에서 이 2170 배터리의 사용을 볼 수가 있는데, 딱 얘기를 하셨네요.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군사용 드론, 휴대용 군사 통신 장비, 야전용 전자장비, 이런 것들 등에서 2170 배터리가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높은 신뢰성과 성능을 요구하는 군사용 장비에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스테디아이라고 제가 이제 매복 작전할 때 저도 이제 군복무할 때 썼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도 이제 원통형 배터리 탑재가 되잖아요. 스테디아 야간 투시경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또 보면 2170 배터리가 국내외 고객들과 중장기 공급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기사에 나오죠. 중장기 공급 계약 논의. 이 어떤 분들이 저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대표님 혹시 공시 나올 줄은 어떻게 알았냐. D-Day 딱 맞춰서 제 공시가 또 어제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대표님께서 항상 방송에서 말씀하신 대로 금양의 관계자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기업을 여러분들 주인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뛰어서 이렇게 파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다 보여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몇몇 분들께서 AI 반도체 관련해서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엔비디아는 건강한 그런 조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도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천천히 잘 조정 시에 모아 가신다면 훗날 정말 좋은 결과 오리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튼 지금 공급 계획 논의 조만간 발표할 기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매우 기쁜 소식이죠. 이렇게만 이제 된다면,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만 된다면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그런 좋은 그런 모습들을 또 보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가적으로. 이 공급 계약 체결이나 새로운 고객사 확보와 관련된 중요한 소식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 자체가 금양이 이미 여러 고객사와 협상을 중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무조건일 거예요. 이 말이 맞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부분이 맞다면, 맞겠죠. 당연히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죠. 여러 고객사와 이미 협상 중이고, 곧 이러한 협상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협상 결과를 어떤 해당 업체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공급기업 체결, 새로운 고객사 확보 관련된 중요한 소식이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46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및 중장비 시장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의미는 전기차는 전기차 승용차뿐만이 아니에요. 트럭, 버스 다양한 전기차에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중장비는 이 미국에서도 선도하고 있지만 오프 하이웨이죠. 모든 부분들, 전기차, 뭐 굴삭기, 전기 지게차, 트랙터, 이런 산업용 중장비, 농업용 중장비에도 모두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갈 것이고, 앞으로 46XX 배터리가. 그리고 해양용 전기보트, 전기 항공기, 다양한 운송 수단에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있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고, 다양한 배터리 제품을 통해서 여러 시장을 공략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향후 발표될 공식 소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실질적인 가시적인 그런 성과를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커뮤니티에서 라이브 방송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부산 기장에 연산 25GWh예요. 이 규모의 배터리 생산 선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장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이 설비를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증설되어 있고, 증설이 완료가 되면 금형은 연산 41GWh 원통형 배터리 생산 체계를 확보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41GWh 배터리는 약 여러분들 60만 대의 전기차, 각차의 68kWh 배터리 기준입니다. 60만 대의 전기차에 사용될 수 있는 양이에요. 이거는 대규모의 전기차 제조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 시장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시사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 정도 규모의 배터리는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41GWh 배터리는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고 공급하는 데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어요. 쓰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생산 능력이 금양을 글로벌 배터리 제조업체 중에서도 상위권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랍니다. 상위권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 그래서 세계 배터리사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요 경쟁 업체들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한 생산 능력 중에 하나이고, 이거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뭐 대기업들의 초기 배터리 사업을 이끌었던 전문가들이 금양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높은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 그다음 좋은 환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최신 이 배터리 기술 SM랩과 함께 진행을 하면서 원통형 배터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고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치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부산 기장에 위치한 공장은 물류 공급망 측면에서도 전략적으로 유리한 그런 위치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41GWh는 허접한 그런 부분이 아니다. 배터리 생산 체계 구축이 전기차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을 하면서 부산시에 아주 큰 그런 성장 가능성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금양을 글로벌 경쟁력 강화시키고 배터리 산업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거예요. 대규모 증설 계획.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부산 내려가서 기장 공장도 또 답사를, 현장 답사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방송에서 또 이제 공개를 바로 못 해드릴 수 있으니까 커뮤니티에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면서 좀 진행을 할게요. 커뮤니티 신청 많이 해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일비 하실 필요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들. 부산에서 또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성차 업체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공급 조건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는 우리 고객사 쪽에서 조금 이렇게 당분간은 이제 오픈하는 것을 끊이고 있어서 어디라고 집중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 시점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부회장님, 그 혹시 지금 완성차 업체나 다른 이제 글로벌 업체와의 배터리 공급 관련해서 테스트 그 전에 이제 공급 전에 테스트 관련해서 진행되거나 계획을 하고 있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 469 저희 시제품에 대해서 네. 이거 샘플 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 지금 현재 단계 테스트를 아직 시작. 그거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테스트 샘플 관련해서 다양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이제 상반기부터 부회장님 아시겠지만 광물 매출 발생한다고 이제 공지도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몽골 쪽에서 예. 저희들 이제 진행이 좀 많이 됐고, 이제 뭐 퉁스텐이나 몇 가지에 대해서 말하면 좀 연내 가시적인 그런 게 보이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금량은 사실은 우리가 배터리 3사보다 늦게 시작했지만은 우리 유광재 회장님하고 저희 연구개발진들 직원들이 정말 휴일도 없이 주말도 없이 그렇게 해서 남들에게 1년에 저희들은 진짜 2년 3년처럼 느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나름의 성과를 냈는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진정한 진짜 양산을 하고 또 양산을 통해서 글로벌 OEM들하고도 탄탄한 이 공급 밸류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뭐 가야 할 길이 멀지만은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또 윤철중 TV가 여러분들 돈 많이 버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응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